Hello everyone. This is AI announcer Loa of AI Weekend Magazine Seoul, bringing you all the latest news from all across the nation. Here is our first news. It was belatedly revealed that a descendant of Lee Won-young sold land in Bukhaundong, Seoul, classified as pro-Japanese property, and emigrated overseas. He reportedly profited around 3 billion Korean won in the process. The Liberation Association has criticized the government for failing to properly reclaim pro-Japanese assets. Here is the reporter Cho Sung-hyop. 고종을 협박해 일사늑약 체결과 서명을 주도했고 총리 대신으로 일본과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한 매국노 이완용입니다.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데 당시 현금 자산만 2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600억 원에 달합니다. 해방 전 자신이 가진 부동산의 98%를 팔아치웠고 그 후 그의 재산 행방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완용 후손인 이모 씨가 물려받은 부가현 2구역 내 2,354제곱미터 규모의 토지를 매각하고 캐나다로 이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미 1997년에 매각했지만 28년이 지난 최근 확인된 것. 이 씨는 이 과정에서 3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용지는 원래 이완용 명의였지만 해방 후 국가가 환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완용의 후손 이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씨가 승소하며 돌려받았습니다. 이에 광복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정부가 관리해야 할 친일 재산을 방기한 탓에 애국 선열의 핏값이 유출됐다는 것, 더불어 친일 재산 환수 과정에서 정부가 직무를 유기한 적은 없는지, 사법적 카르텔이 있는 건 아닌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친일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더라도 문중 건물과 묘지 때문에 제3자 매각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친일 후손에게 되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있어선 안 될 일이라 지적했습니다. 지금 국유재산으로 돼 있는 물건들의 대부분이 조상이 있는 묘지나 이러한 것들이 저희 다 있습니다. 그러면 묘지를 근거로 해서 환매 요청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환매를 해서 가져갈 때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친일파 후손이다라고 가름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게 법률상의 흠결입니다. 한편 광복회 측은 지난해 확인된 충북 청주에 있는 친일파 민영희 재산에 주목하고 있다며 정부가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Household finances are becoming increasingly strained due to the ongoing economic downturn and high inflation. In response, Seoul Songdong-gu has announced 5 key projects aimed at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These include support for small business loans and the issuance of the local currency, Songdong Sarung gift certificates. Here's the reporter Park Sun-hwa. 고물가 여파에 따른 경기 불황, 경제 구조에서 가장 취약계층인 영세 자영업자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게 살림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성동구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총 45억 원의 융자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원 증액한 것으로 대출 한도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성동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지난 설에 200억 원, 가정의 달을 앞둔 4월에는 50억 원을 추가 발행했는데 발행 수일 만에 완판됐습니다. 상품권 구매 시 5% 할인과 사용금액의 2%를 환급해 최대 7%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성동구는 올 하반기에도 지역 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개 수수료를 낮춘 성동구 배달앱 성동 땡겨요에 대한 이용률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시중 배달업체의 중개 수수료가 평균 5%인데 반해 성동 땡겨요 가맹점의 수수료는 2%고 광고비와 월 이용료도 무료입니다. 소비자 또한 15% 할인이 적용돼 소상공인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고 가게 부담을 덜기 위해 성동 땡교요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은 이 밖에도 작업 환경 개선을 원하는 도시제조 업체에 대해선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파입니다. A new multi-purpose space for young people has opened in Songbuk-do. It offers not only free office space for any youth to use, but also interview rooms equipped for video interviews. Here's the reporter Choi Da-hae. 청년들이 모여 업무를 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룹별로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성북구가 청년을 위해 조성한 공간입니다. 강남이나 성수 같은 데 있는 그런 공유 오피스들과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서 근데 이런 데를 이제 서울시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달 문을 연 서울청년센터 성북. 성북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연결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주거와 취업 등 1:1 맞춤형 정책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취업 준비에 필요한 강좌도 개설됩니다. 또 청년들의 건강과 심리 상태를 돌볼 수 있는 상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청년의 고민과 삶에 필요한 일자리나 주거 등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거기에 적합한 자원들을 연계해주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한편 센터 내부에는 실용적인 공간도 함께 갖췄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화상 면접을 대비해 카메라와 마이크, 조명을 갖춘 면접실도 운영됩니다. 공유 오피스와 커뮤니티 공간도 개방됩니다. 저희 센터에는 청년 누구나 편하게 드나들고 자신의 필요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의 삶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연결해드리는 16번째로 문을 연 서울청년센터 성북. 다음 달 14일 개관식을 시작으로 주거와 일자리 등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최다입니다. Starting July 1st, Gyeongchun-gu will impose fines on those who fail to report housing lease contracts within 30 days of signing. The reporting requirement applies to apartment and housing lease contracts where the deposit exceeds 60 million Korea-won or the monthly rent exceeds 300,000 Korea-won. That is everything for today. This was AI Weekend Magazine Seoul.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